안녕하세요. 하루 10분 여러분의 수학을 책임지는 이규영쌤입니다. 오늘은 귀류법이라는 걸 살펴볼게요. 독일 수학자 데이빗 힐베르트는 수학자한테 귀류법을 뺏는 것은 천문학자한테 망원경을 뺏는 거랑 마찬가지다 라고 말하면서 수학자에게 또는 수학의 세계에서 귀류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파했습니다. 데이비트 힐베르트는 19세기에서 20세기가 넘어가는 그 시점에 그때까지 인류가 풀지 못했던 23가지 수학 문제들을 기록한 책을 씀으로써 우리가 현재까지 이걸 모른다. 20세기 수학자들에게 이 23가지 문제에 대해서 도전해 보라고 권고합니다. 그 당대 최고의 수학자 중에 하나였던 힐베르트조차 풀지 못한 문제가 많이 있었고 본인이 뭘 모르는지 정확히 아는 것, 그것도 결국 또 하나의 알미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. 공자께서 말씀하셨던 지지위 지지, 부지위 부지가 시지하라.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. 자, 힐베르트가 그렇게까지 주장했던 귀류법이 뭔지 일단 망원경을 집어 던지고 강의를 시작합니다. 귀류에서 류는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용어 자체에서 그 의미를 한 반 이상 얻어내야 됩니다. 귀류에서 류는 오류라는 겁니다. 귀는 돌아가다는 건데요.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찾아낸다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겁니다. 즉 오류를 찾아내는 거죠. 어떻게 해서요? 이렇게 해서요. 만약에 여러분이 편지를 받았어요. 여러분이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여러분한테 편지를 보낼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. 두 사람 이외엔 어떤 사람도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. 그러면 A 아니면 B겠죠. 그런데 여러분이 A한테 물어보기는 조금 그래요. 그러니까 좀 너무 공주과고,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B한테 물어보면 되겠죠. B에게는 좀 물어보기 편해요. 그래서 B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. 물론 거짓말할 경우는 제외합니다. 그럼 B가 보내지 않았으면 이 편지는 누가 보냈을까요? 맞습니다. A가 보낸 거죠. 이렇게 하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합니다. 즉 A가 너 A한테 직접 가서 나한테 편지 보냈니?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직접 증명법이라고 한다면 A가 편지 보낸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불확실해. 그리고 직접 물어보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. 예를 들어서 A가 외국에 나가 있어요. 편지 주고 창피해서 외국 나갈 수도 있죠. B한테 물어봤더니 B가 편지를 보내지 않았답니다. 따라서 이 편지는 A가 보낸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죠. 간단한 예를 통해서 기록법을 살펴볼게요.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접선이 수직이라는 걸 참 많이 사용하고 또 실제 문제에서도 이용해서 풀었습니다. 그런데 왜 이게 수직인지는, 또 이게 정말 수직인지는 증명해 본 적이 없죠.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. 이럴 때 귀류법이 참 도움이 돼요. 무슨 얘기냐면 수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. 요 접점이 수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논리를 펴는 겁니다. 그럼 이 접점이 수직이 아니라면 어딘가 수직은 있겠죠. 왜냐하면 한 점이 있고 한 직선이 있을 때 이 점에서 직선의 최단 거리인 수선의 발은 언제나 존재하니까요. 그 수선의 발이 접점이 아니었다면 접점 아닌 곳에 수선의 발이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삼각형을 생각해 봤더니 모양은 좀 기괴하지만 H를 직각으로 하면 요 변 OT가 빗변이 되는데요. 빗변의 길이가 빗변 아닌 변의 길이보다 짧은 상황이 만들어져요. 우린 이것을 오류 또는 모순이라고 말합니다. 그럼 왜 이런 오류나 모순이 발생했을까요? 가정을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. 원래 이 T점이 수직인데
요 t점이 수직인데 t가 아닌 점을 수직이라고 잘못 가정했기 때문에 모순 또는 오류가 나온 것이다. 따라서 이 t점은 수직이어야 한다. 요 OT하고 요 접선은 수직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역으로 내는 겁니다. 이런 방식을 우리는 귀루법이라고 합니다. 또 우리가 많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증명하지 못했던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? 우리는 실수 더하기 허수를 허수라고 배웠습니다. 물론 이것도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증명하지 않고 그냥 허수라고 했습니다. 이럴 때 귀루법이 도움되는 거죠. 어떻게 해요? 귀루법은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. 이거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 그래 맞습니다. 실수라고 가정해 주는 거죠. 상대방을 그거 아니야 라고 단칼에 끊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이 맞다고 가정하고 논리를 펴는 겁니다. 그럼 실수를 넘길게요. 허수는 실수 빼기 실수가 됩니다. 이때 실수 빼기 실수를 0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. 이 두 실수는 같은 실수가 아니니까. 그런데 실수에서 실수를 빼면 항상 실수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실수는 수직선 위의 점이고 수직선 위의 점에서 어느 점을 빼도 더해도 그 수직선상에 존재한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실수 더하기 실수는 실수가 됩니다.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허수와 실수가 같다는 결론이 나옵니다.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이 편지로 통해서 비유했던 것처럼 귀루법을 쓰려면 딱 이렇게 나눠져야 됩니다. 실수와 허수가 교집합이 없는 상태, 즉 서로소가 돼야 됩니다. 그런데 실수와 허수 같을 수 있을까요? 같을 수 없죠. 왜냐하면 실수와 허수의 서로소는 실수와 허수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니까요. 따라서 역시 오류 또는 모순이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고, 왜 이런 오류나 모순이 발생했냐면 실수 더하기 허수를 실수라고 잘못되게 가정했기 때문이죠. 따라서 우리는 실수 더하기 허수는 실수가 아니라 허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. 오늘은 귀루법의 기초적인 개념을 살펴봤고요. 다음 시간 또 그 다음 시간 2시간 정도 더 해서 귀루법을 조금 더 심화해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규영 쌤이었고요. 만족하셨다면 구독 버튼,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